개장 전 성공 투자를 위한 박철순의 사전 포석 시간입니다. 오늘 더 커넥트 머니 박철순 이사 나오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살펴볼 사전 포석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전략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규모별 지수 정기 변경 활용법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이 코스피 규모별 지수 정기 변경이 뭘까요, 이사님? 네, 코스피 종목들을 보시다 보면 우리가 흔히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1년에 2번 정도 정기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종목들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종목은 또 중형주에서 반대로 대형주로 상향 편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과거에 이런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로 분류될 때 패턴들을 확인해 보면은 공통적으로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시세 차익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규모별 지수 변경을 우리가 항상 활용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종목들을 편입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기 변경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연 2번 있습니다. 3월과 9월에 있고요. 보통 이 심사 기간이 있는데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전 3개월 동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정기 변경 같은 경우는 작년, 그냥 전년도 12월부터 2월까지 심사를 보게 되고요. 거기서 시가총액의 기준에 맞는 종목들은 대형주로 편입이 되고 중형주의 기준에 맞는 종목들은 중형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9월 달에도 있는데요. 9월 같은 경우는 직전 3개월이죠. 6월부터 8월까지 심사를 거쳐서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심사 기간 직전 3개월 동안 일평균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분류해서 산출하는 지수인 건데요. 이 전기 변경 시에 관련주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나뉘는 것들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 지수를 지표로 해서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주에 베팅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대형주에 편입된 종목들을 일정 비중 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의 실제적인 이동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로 가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어땠는지, 중형주로 편입되는 종목들의 흐름들은 또 어땠는지, 또는 소형주로 편입된 종목들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반복적인 패턴을 좀 활용한다면 단기적인 수익도 넓을 수 있고 중장기적인 수익도 늘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기 변경 후와 정기 변경 전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기 변경 후 같은 경우는 보통 상향 편입된 종목들의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아웃퍼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뭐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상향 조정이 된 종목들 또는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상향 편입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편입된 이후에 코스피 대비했을 때 주가가 더 추가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 편입된 이후에 상향 편입이 아니라 하향 편입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왔거나 또는 중형주에서 소형주로 하향 편입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기 변경 이후에 주가가 하락세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대비했을 때 다운퍼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상향 편입이 아니라 하향 편입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좀 줄이거나 또는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편입되기 전, 그러니까 정기 변경이 되기 이전에는 보통 상향 편입이 될 것 같은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해 놓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정기 변경할 때 우리가 매매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보통 정기 변경 전후에 어떤 흐름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정기 변경 후에는 상향 편입되는 종목군들의 비중을 역시나 확대를 하거나 또는 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에 이번에 정기 변경에서 상향 편입이 됐네. 예를 들어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갔구나. 아니면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상향 편입이 됐구나라고 인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신규 편입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기 변경 후에 이제 어떻게 반대로 하향 편입된 종목들.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하향 편입이 됐네. 아니면 또 중형주에서 소형주로 하향 편입이 됐구나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과거의 주가 패턴을 봤을 때 주가가 하락했던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지금 매도를 하거나 보유자 영역에선 매도를 하거나 또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짜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신규로 매수를 하려고 했던 내 종목이 이번에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봤더니
정기 변경에서 하향 편입됐네. 그렇다면 매수를 조금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관망을 하는 자세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기 변경 전에 상향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도 공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기 변경을 통해서 상향 편입되는 종목들은 그 전에 시가총액이 쭉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거 한 2, 3개월 동안이요. 그래서 보통 호재가 있거나 실적이 레벨업이 되거나 기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선점한다고 한다면 리밸런싱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폭을 수익으로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꾸준하게 오르는 종목, 단기 테마로 단기 급등이 아니라 꾸준하게 오르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리스트업을 해놓으시고 이 종목이 정기 편입에 이번에 상향 편입이 되겠구나라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면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해 놓고 단기 수익만 보는 게 아니라 편입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 지수 변경을 이용하는 방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일단은 정기 변경 전 같은 경우는 역시나 미리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될지 모르잖아요. 특히나 상향 편입되는 종목들이 주가 수익률이 좋은데 이 종목들이 어떤 걸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각 증권사에서 리포트들이 정리돼서 나옵니다. 이번에 정기 변경, 지수 변경에서 이 종목이 상향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기신다면은 힘을 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대형주에 편입됐던 종목이라든지 또는 중형주로 상향 편입됐던 종목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좋았습니다. 직전에 이제 9월 달에 이 지수 변경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형주로 편입됐던 LRG 넥슨이라든지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도 급등세가 연출이 됐고 지금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형주로 상향 편입됐던 일진전기라든지 백광산업,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도 9월 달 정기 변경 전후로 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코스피 규모별 정기 변경 활용법 배워봤습니다. 주가 영향부터 매매 전략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으니까요. 오늘 전략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철순의 사전 분석 시간이었습니다.